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컨텐츠는 초보자가 서론에서 흔히 하는 실수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배경만 설명이 길고 연구의 필요성이 정작 안 보인다는 점인데요. 초보자는 보통 이제 서론을 쓸 때 사회적 현상, 정책 변화, 현장의 어려움, 통계 자료 같은 것을 이제 길게 이제 붙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읽고 나면 독자는 이제 드는 생각이, 그래서 이 논문이 정확히 밝히려는 게 뭔가? 예를 들어 직무 스트레스가 심각하다. 교사의 그 뭐 직무 뭐 정서적 소진이, 뭐 감정에 대한 소진이 증가하고 있다. 뭐 대학생의 진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런 설명은 긴데, 그래서 뭐 이 연구 문제로 어떻게 이어지냐, 이런 자연스러운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이 있다. 이 현상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할 핵심 변수가 있다. 그런데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연구가 필요하다. 이 흐름으로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선행 연구를 논문 소개문처럼 나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는 누구를 뭐를 연구했고, B는 무엇을 연구했고, C는 무엇을 연구했고. 연구한 건 알겠어. 그래서 선행 연구를 많이 소개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그래서 목적이 뭔가? 결국 중요한 건 이 서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연구를 왜 하나, 이 연구가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고 예를 들어 처음엔 이제 사회적 문제적인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뭐 몇 퍼센트가 나타났다, 뭐 몇 명이다, 뭐 증가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뭐 어떤 뭐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뭐 누구는 뭘 연구했다, 누구는 뭘 연구했다, 이런 게 결국은 한마디로 내 연구 목적과 내 연구의 가치가 이만큼 필요하다, 즉 중요하다, 이런 가치가 있다, 이런 걸 이제 표현하려고 이제 쓰는 게 이제 서론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실수는 연구 목적이나 차별점이 막 흐릿한 거에 막 혼재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론 초창기에도 연구 목적을 써버리고, 중간에도 써버리고, 마지막에도 써버리고. 그러니까 목적을 어필하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너무 논리성 없이 처음에도 목적, 중간에도 목적, 끝에도 목적. 그러니까 난 이것이 목적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목적이다, 이거를 하고자 한다.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겹치는 것이 좀 실수가 많으시다. 자, 그러면 어떤 흐름을 따라야 할까? 문제의 상황을 이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굉장히 식상한 말이죠. 대신 예를 들어 경영학이라면 조직 성과, 이직, 리더십, 이런 실제적인 문제 상황을 좀 한번 언급해 주시고, 예를 들어 교육이라면 학습 몰입, 학업 중단, 교사의 뭐 소진, 진로 결정, 교육 만족도, 이런 거를 좀 한번 언급해 주시고, 예를 들어 심리다, 뭐 스트레스, 우울, 자기효능감, 관계 갈등, 뭐 적응 문제, 뭐 등등등, 뭐 이런 거를 좀 언급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제가 논문 쓸 때만 해도 이제 이게 굉장히 국룰 같은 첫 줄이었습니다. 뭐 한 대한민국은 뭐 주 5일제로 뭐 삶의 만족, 보통 이렇게 시작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좋진 않다. 네, 물론 저도 그렇게 썼지만, 굉장히 이제 반성을 하고 있다. 네, 그 여러분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제 써야 되는 게, 아까 전에 뭐가 뭐였죠? 문제 상황 제시를 좀 더 여러분의 연구 분야에 알맞게 하셔라.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변수들의 연결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직무 소진 문제를 말한 뒤 뭐 심리적 자본, 사회적 지지, 리더십, 회복 탄력성이 왜, 이런 관계를 왜 볼 필요가 있는지, 이런 연결을 어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심리 논문이라면 스트레스, 자기자비, 정서 조절, 사회적 지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심리적 변수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 변수의 화살표를 왜 긋는지. 예. 예를 들어 뭐 경영이라면 뭐 성과라는 게 뭐 예를 들어 엔딩, 종속 변수인데, 독립 변수, 매개 변수와 이 성과를 왜 볼 것인지, 뭐 이런 등등, 요런 연결에 대한 좀 그 논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변수들을 연결해야 되죠. 그리고 선행 연구의 흐름을 정리하셔야 되고, 선행 연구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있다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왜 해야 되나? 이미 있는데 굳이 내가 이걸 할 필요성이 있나? 이걸 어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의 공백을 이제 잘 논리적으로 이제 제시해야 되죠. 예를 들어 근데 그냥 공백만,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이러면 좀 아쉬워요. 그냥
뭐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런 기보다는 예를 들어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나는 뭐 A라는 직업을 뭐 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뭐 좀 더 어필하시면 좋고, 아니면 뭐 성인 학습자 아니면 뭐 실버 아니면 보통 뭐 반대로 청소년 뭐 이런 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비어 있는지, 무엇이 비어 있는지, 어떤 관점에서 비어 있는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해야 되죠. 지금 이 연구가 왜 필요한가? 이 집단을 왜 봐야 되나? 이 변수의 화살표들의 이 조합은 왜 봐야 되나? 예,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무엇을 검증한다, 어떤 관계를 밝힌다, 매개 또는 조절을 확인한다를 분명히 이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연구가 어, 실무적 기여, 뭐 이런 거 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총 정리를 하면 이 주제는 중요하고 이 변수가 핵심이며 기존 연구에는 이러한 공백들이 있어서 본 연구가 필요하다. 문제 제시, 핵심 변수들 간의 연결, 선행 연구 정리, 선행 연구들을 봤을 때의 공백을 제시해 주고요. 연구 필요성,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구 목적.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점검은 내 연구 주제가 왜 중요한지를 이제 어필이 되는가, 그리고 문제 상황과 연구 변수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가, 선행 변수를 그냥 무작정 나열이 아니라 뭐 A는 연구했다, B는 연구했다, C는 연구했다 이게 아니라 그 나열함이 끝이 아니라 이 연구의 공백이 잘 드러나는가, 그래서 그 공백을 내가 채울 수가 있는가, 그게 이제 무엇을 검증하는가, 이게 분명하게 제시가 돼야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오늘도 이게 이제 서론에 쓰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서론 쓰시고 이론적 배경 쓰시고 뭐 쭉쭉쭉 쓰시는 거 이제 화이팅입니다. 결국 연구 가설의 결과는 대부분이 잘 나오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10개의 가설 중에 8개가 기각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니까요. 웬만하면 잘 나오실 테니 주로 연구는 어디서 판가름이 나나 서론입니다. 서론. 서론에서 이 연구의 목적이 정말 분명한가? 그래서 뭘 기여하나? 그래서 뭐 어떤 가치가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서론과 결론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뭐 결론이야 뭐 다 가설이 지지되면 뭐 다 좋겠죠. 뭐 좋게 다 쓰시는데, 그러니까 서론이 제일 중요해요. 서론. 얼마나 논리적으로 내 연구의 필요성이 이제 잘 적히는지,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요거 이제 이 영상 뭐 만약에 제가 최대한 좀 자세하게는 설명드렸는데, 예, 만약에 좀 모르시겠다 그러면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뭐 댓글 뭐 남겨주세요. 뭐 어떻게 된다, 뭐 나 이거 잘 모르겠다, 이런 흐름이 맞나, 이렇게 쭉쭉 한번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논문 쓰시느라 고생들 정말 많으시고요. 예, 졸업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